요즘 TV 정말 많이 커졌죠? 예전에는 55인치만 해도 큰 TV였는데요. 요즘 거실에는 75인치, 85인치를 많이 놓고요. 98인치까지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TV가 커질수록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인데 TV를 끄는 순간 거실 한가운데는 75인치, 85인치짜리 거대한 검은 화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 명화를 띄워서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신혼집에는 웨딩사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가족사진이나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 카페나 사무실에서는 공간 분위기에 맞는 작품을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오늘 소개할 프레임 TV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프레임 TV 시장은 여전히 삼성 더 프레임의 선택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화면 크기도 다양하고요. 오랫동안 이 제품을 운영해온 만큼 교체용 프레임과 아트 콘텐츠, 상위 모델인 더 프레임 프로까지 제품군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LG는 2026년에 처음으로 갤러리 TV를 출시하면서 이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직 65인치 한 모델 뿐이지만 미니 LED 백라이트를 넣었고 스노우 화이트 프레임으로 구매한 후에 추가로 월넛 색상의 프레임을 구매해서 탈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 플러스와 생성형 AI 기능까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탑재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주사율은 60Hz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주사율은 게임을 할 경우에 유용한 기능이지만 75인치 기준 약 250만원대 가격을 고려하면 다소 박한 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삼성이 예쁘냐, LG가 예쁘냐 이런 비교가 아니라 프레임 TV가 일반 TV와 뭐가 다른지, 계속 켜놓으면 전기료는 괜찮은지, 명화를 오래 띄우면 번이는 문제없는지, 그냥 일반 TV에 USB를 꽂고 그림을 띄우면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TV 자체 화질과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어떤 모델을 사는 게 좋은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레임 TV 굳이 필요한가? 먼저 프레임 TV 자체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TV 본연의 기능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제품이거든요. TV는 안 보면 끄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전기도 덜 쓰고요. TV를 계속 켜두면요, 화면 뒤에서 빛을 내주는 백라이트나 전자부품의 사용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레임 TV는 오히려 TV를 안 볼 때도 화면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75인치, 85인치, 심지어는 98인치까지 TV를 계속 켜놓기만 하면 전기료 엄청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는 이상 전기를 사용합니다. 프레임 TV라고 해서 전기를 안 먹는 특별한 패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삼성 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상을 최대 밝기로 하루 종일 틀어놓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주변 밝기를 감지해서 화면 밝기와 색감을 자동으로 조절하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화면을 꺼주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무조건 최대 밝기로 계속 그림을 보여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전 기능이 있는 거지 전기를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전기 요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TV를 완전히 꺼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프레임 TV는 그 대신 약간의 전기를 더 사용해서 꺼져 있는 검은 화면을 인테리어 오브제로 활용하는 제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럼 번인 현상은 괜찮은가? 두 번째는 번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화와 같은 정적인 화면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띄워놓는다고 생각하면 OLED TV를 써본 분들은 바로 이 생각부터 할 거예요. 이거 화면에 자국 남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교하는 삼성 더 프레임과 LG 갤러리 TV는 둘 다 OLED TV가 아닙니다. 삼성 일반 더 프레임은 QLED 기반 LCD TV이고요. 상위 제품인 더 프레임 프로는 네오 QLED, 즉 미니 LED를 사용하는 LCD 방식입니다. LG 갤러리 TV 역시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LCD TV이고요. 여기서 미니 LED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반 LCD TV도 화면 자체가 빛을 내는 건 아니고요. 화면 뒤에서 LED가 빛을 비춰줍니다. 이 LED를 훨씬 작게 만들어서 더 촘촘하게 배치한 게 미니 LED입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RGB도 사실상 백라이트는 일반 LED이고 이 LED가 참색의 마이크로 크기의 LED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LED가 작고 촘촘해지면 화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 표현이나 밝기 제어에서 일반 LED보다 유리한 거죠. 어쨌든 두 제품 모두 OLED가 아니기 때문에 OLED에서 정적인 화면을 오랫동안 보여줄 때 특히 걱정하는 영구적인 번인 문제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물론 LCD라고 해서 수명이 무한한 건 아니고 번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화면을 1만 시간 사용하는 것과 5,000시간 사용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백라이트와 전자부품에도 누적 사용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OLED처럼 번인을 크게 걱정할 제품은 아니지만 전기와 제품 사용시간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냥 일반 TV에 USB를 꽂고 명화 띄워놓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요즘 일반 스마트 TV도 사진을 띄울 수 있고 USB에 명화 사진을 넣어서 슬라이드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프레임 TV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꽤 다릅니다. 프레임 TV에서 중요한 건 명화 파일 자체가 아닙니다. TV라는 느낌을 얼마나 지우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유광 TV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띄웠다고 고려해볼게요. 그런데 화면에 거실 창문하고 천장 조명이 그대로 비치면 아무리 멋진 그림을 띄워놔도 TV 화면에 그림이 띄어졌네? 이런 느낌이 납니다. 프레임 TV는 이런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빛 반사를 줄인 화면, 액자처럼 보이는 베젤, 벽에 최대한 붙이는 구조, 주변 밝기에 맞춰서 화면을 조절하는 기능, 전용 아트 모드 이런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TV 플러스 USB 사진은 TV에서 그림을 보는 것에 가깝고요. 프레임 TV는 TV 자체를 액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제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품도 따로 돈을 내고 사야 하나? 여기도 궁금하실 겁니다. TV를 샀는데 그림까지 또 돈을 내야 돼? 삼성에는 아트 스토어, LG에는 갤러리 플러스가 있습니다. 두 서비스는 모두 기본적으로 작품을 쉽게 찾고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TV용 미술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삼성은 무료 작품도 제공하고 더 많은 작품을 이용하려면 아트 스토어 구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이나 USB에 있는 사진을 넣어서 가족 사진이나 웨딩 사진을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LG 갤러리 플러스도 명화, 사진, 음악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료 구독에서는 5,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G는 생성형 AI 기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날 부부 캐릭터를 넣은 케이크에 글자로 결혼 10주년 기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TV 화면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성이 프레임 TV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가족사진, 5, 60대 부모 집에서는 풍경이나 명화, 카페에서는 계절에 맞는 작품, 개인 사무실이나 상담실에서는 공간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사진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TV가 단순히 영상을 보는 제품이 아니라 공간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럼 TV 성능과 화질은 어떠한가? 자, 이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임 TV 이야기만 하면 액자, 작품, 인테리어 얘기만 나오는데요. 결국 이 제품도 하루에 몇 시간은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스포츠 보고 게임하는 TV입니다. 그러면 화질과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삼성입니다. 일반 더 프레임은 삼성 TV 전체 라인업에서 최상급 화질 제품은 아닙니다. 쉽게 보면 일반 UHD TV가 있고요. 그 위에 QLED 그리고 미니 LED를 사용하는 네오 QLED, 더 상위에는 OLED와 마이크로 RGB와 같은 프리미엄 TV들이 있습니다. 일반 더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QLED 기반이기 때문에 네오 QLED나 OLED, 마이크로 RGB와 순수 화질만 놓고 정면 승부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 대신 디자인과 아트 기능에 더 많은 가치를 둔 QLED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프레임 프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프로부터는 네오 QLED, 즉 미니 LED 기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일반 더 프레임은 디자인 특화 QLED TV, 더 프레임 프로는 디자인 특화 네오 QLED TV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LG 갤러리 TV도 재밌는데요. LG는 첫 제품부터 미니 LED 백라이트를 넣었습니다. 다이내믹 QLED 컬러, 알파 7 AI 프로세서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단순한 보급형 LED TV라기보다는 화질 구조상 확실히 위쪽입니다. 그런데 미니 LED니까 LG 고급 QLED랑 완전히 같은 급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LG 갤러리 TV는 주사율이 60Hz이고요.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게이밍 기능까지 제외된 기본형 QLED에 가깝습니다. 상급 QLED나 게임 성능까지 강화한 TV와 비교하면 여기서는 등급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주사율은 TV가 1초에 화면을 몇 번 새로 그리는지를 뜻합니다. 60Hz는 1초에 60번, 120Hz는 120번, 144Hz는 144번 화면을 그립니다. 일반 방송이나 영화는 60Hz로도 충분하지만 스포츠나 빠른 게임에서는 120Hz 이상의 제품이 훨씬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갤러리 TV는 미니 LED라는 좋은 화질 기반을 갖췄지만 고주사율까지 갖춘 상급 QLED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6. 삼성과 LG 라인업 차이. 가장 먼저 큰 차이는 화면 크기입니다. 삼성은 더 프레임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만큼 화면 크기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은 방이나 침실에 놓을 수 있는 소형 제품부터 50인치대, 65인치, 75인치, 85인치, 초대형 제품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LG 갤러리 TV는 현재 65인치 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75인치나 85인치를 원하는 순간 현재 LG는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은 삼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 화질과 게임 성능. LG 갤러리 TV부터 보겠습니다.
4K 해상도 미니 LED 백라이트, 다이내믹 QNED 컬러, 9세대 알파7 AI 프로세서가 적용됩니다. HDR은 HDR10과 HLG를 지원하고요. AI HDR 리마스터링, 다이내믹 톤 매핑 같은 화질 보정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사율은 말씀드린 대로 60Hz입니다. VIR도 지원하지만 최대 60Hz입니다. 여기에서 VIR은 가변 주사율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장면에 따라서 게임기가 만들어내는 프레임 수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TV는 고정된 속도로 화면을 그리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화면이 끊기거나 찢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VRR은 게임 프레임이 변할 때 TV 주사율도 같이 맞춰서 움직여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 화면이 찢어지거나 버벅이는 느낌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G는 여기에 ALLM도 지원합니다. ALLM은 게임기를 켜면 TV가 자동으로 반응 속도가 빠른 게임 모드로 바뀌는 기능입니다. 매번 설정에 들어가서 게임 모드를 직접 켤 필요가 없는 거죠. HGIG도 지원하는데요. HGIG는 HDR 게임을 할 때 게임기가 이미 계산한 밝기 정보를 TV가 과도하게 다시 보정하지 않도록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거나 어두운 부분이 뭉개지는 걸 줄여서 게임 제작자가 의도한 HDR 화면에 가깝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G 갤러리 TV도 게임 기능 자체가 없는 TV는 아닙니다. PS5나 엑스박스를 가볍게 즐기는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120Hz나 144Hz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주사율 게임 TV로는 추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반면 더 프레임 프로는 게임 쪽이 훨씬 강합니다. 최대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VRR, ALLM, HGIG, 프리싱크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프리싱크는 주로 AMD 그래픽카드나 게임기에서 사용하는 화면 동기화 기술인데요. PC나 게임기가 보내는 화면 신호와 TV 화면에 표시하는 타이밍이 어긋나면 화면이 위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테어링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리싱크는 이 두 신호의 타이밍을 맞춰서 화면 찢어짐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FPS나 레이싱 게임을 자주 한다면 이런 기능이 꽤 중요합니다. 결국 게임까지 고려한다면 더 프레임 프로가 LG 갤러리보다 확실히 위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8. HDR은 뭐가 다를까? HDR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UHD TV의 화질의 꽃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주 밝은 곳과 아주 어두운 곳을 동시에 잘 표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동굴 안에서 입구 쪽에 햇빛이 굉장히 밝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다고 볼게요. 일반 화면에서는 동굴을 보이게 하면 바깥 햇빛이 하얗게 날아가고요. 바깥 풍경을 살리게 되면 동굴 안은 시커멓게 뭉기들 수가 있습니다. HDR은 이런 밝고 어두운 정보를 더 넓게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LG 갤러리 TV는 HDR10과 HLG를 지원합니다. 반면 삼성은 HDR10 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DR10 플러스는 영화 전체에 하나의 밝기 설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 정보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두운 장면에서는 어두운 장면에 맞게, 밝은 장면에서는 밝은 장면에 맞게 조금 더 세밀하게 화면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HDR 규격만 놓고 보면 LG 갤러리 TV는 HDR10, HLG, 삼성 더 프레임 계열은 HDR10 플러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HDR 화질은 지원 포맷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패널 밝기, 로컬 디밍, 명암비 같은 부분이 같이 중요합니다. 로컬 디밍은 또 뭘까요? 미니 LED를 설명할 때 로컬 디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로컬 디밍은 화면 뒤에 백라이트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최대한 어둡게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달 하나만 떠있는 장면이라면 달 부분에 LED만 밝게 켜고요. 밤하늘 쪽 LED는 최대한 어둡게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컬 디밍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LCD TV의 블랙 표현이나 명암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 더 프레임과 미니 LED 기반 더 프레임 프로 그리고 LG 갤러리 TV의 화질 포지션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0. 사운드. LG 갤러리 TV는 20W의 2.0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AI 사운드 프로를 이용해서 가상 9.1.2 채널 효과를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9.1.2 채널이라고 해서 실제로 TV 안에 스피커가 12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채널 스피커를 기반으로 소리를 분석해서 앞뒤와 좌우 그리고 위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가상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삼성의 더 프레임 프로는 75인치나 85인치급은 40W 2.0.2 채널 구성을 사용하고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기존 좌우 중심의 소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쪽 공간까지 활용하는 입체 음향 규격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는 빗소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장면에서는 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물론 TV 자체 스피커만으로 극장처럼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지만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사운드바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삼성은 Q 심포니, LG는 와우 오케스트라를 지원해서 TV 스피커와 사운드바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자체 사운드 사양만 보면 더 프레임 프로가 LG 갤러리 프로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디자인. 두 제품의 기본 철학은 비슷합니다. 벽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프레임을 씌워서 TV를 액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삼성 더 프레임은 오랫동안 운영된 제품답게 프레임과 컬러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자석 방식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바뀌면 프레임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LG도 탈부착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LG 갤러리 TV는 스노우 화이트 프레임이 기본 구성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괜찮은 장점입니다. 삼성은 모델과 구성에 따라서 별도의 베젤 비용을 추가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LG는 처음부터 화이트 프레임을 포함해서 액자 느낌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월넛 프레임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탠드는 두 회사 모두 지원합니다. LG 갤러리 TV는 높이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삼성 더 프레임도 높이 조절 스탠드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TV를 꼭 벽에 걸 필요는 없이 장식장 위에 올려놓거나 하단에 사운드바를 놓거나 전월세라서 벽 타공이 부담스러운 집에서도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점 자체가 프레임 TV의 활용성을 높여줍니다. 12. 삼성 더 프레임 프로 장점. 더 프레임 프로에서는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무선 원 커넥트입니다. 프레임 TV는 아무리 TV 자체가 예뻐도 HDMI 선, 셋톱박스 선, 게임기 선이 TV 아래로 줄줄 내려오면 액자 느낌이 확 사라집니다. 더 프레임 프로는 게임기나 셋톱박스를 TV에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무선 원커넥트 박스에 연결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4K 144Hz의 신호까지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K 144Hz라는 건 4K 해상도 화면을 1초에 최대 144분까지 바꿔서 보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화질 영상뿐만 아니라 고화질 게임까지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완전히 무선인 건 아닙니다. TV에는 전원선이 필요하고요. 원커넥트 박스에도 전원은 들어갑니다. 그래도 프레임 TV에서 HDMI 케이블 같은 연결선을 최대한 숨길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장점입니다. 그러면 LG 갤러리 TV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LG는 후발주자입니다. 제품도 아직 65인치 하나이고요. 프레임 선택지도 삼성만큼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니 LED, QNED 컬러, 스노우 화이트 기본 프레임, 갤러리 플러스, 생성형 AI까지 프레임 TV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 서비스를 단순히 명화 몇 장만 보는 기능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사진을 띄우고 음악과 작품을 같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장한 건 LG다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가장 큰 약점은 스펙입니다. 일단 주사율이 60Hz입니다. 일반 영화나 유튜브, 드라마 위주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를 많이 보거나 PS5나 엑스박스, 고사양 PC게임까지 적극적으로 즐기시는 분이라면 120Hz 이상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해야 할까요? 이게 최종 추천입니다. 먼저 65인치보다 큰 프레임 TV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는 삼성입니다. 75인치, 85인치 그 이상의 대형 제품을 원한다면 삼성 쪽에 선택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 65인치면 충분하고 게임보다 영화, 유튜브,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이 경우에는 LG 갤러리 TV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미니 LED, QNED 컬러, 기본 스노우 화이트 프레임, 갤러리 플러스까지 첫 제품치고 구성이 꽤 잘 나왔습니다. 다만 60Hz라는 건 꼭 기억하세요. 삼성에서 고가형 제품 하나만 고른다면 올해 모델 중에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대표 모델 하나만 고른다. 그렇다면 2026년 더 프레임 프로 85인치 KQ85 LSH03 더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네오 QLED 최대 144Hz의 고주사율, 무선 원커넥트, HDR10 플러스, VIR, 프리싱크, ALLM, 돌비 애트모스까지 프레임 TV가 단순히 예쁜 TV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질과 게임 성능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물론 가격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가성비 추천이라기보다는 현재 삼성 프레임 TV 기술의 상징적인 모델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더 관심있게 보는 제품은 2025년 더 프레임 프로 75인치의 KQ75 LSF03W입니다. 이전 세대 제품이지만 네오 QLED, 매트 디스플레이, HDR10 플러스, 120Hz 패널, 가변 주사율 144Hz, 프리싱크, ALLM, HGIG, 무선 원 커넥트까지 핵심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신제품의 핵심 장점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가격이 낮춰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2026년형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2025년형 더 프레임 프로를 가성비 프리미엄 모델로 추천합니다. 다음,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구형 일반 더 프레임을 추천드립니다. 모델명은 75인치 KQ75 LSD03A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2024년형 일반 더 프레임 모델입니다.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QLED, 4K, 120Hz,
HDR10 플러스, 화면 반사 방지, HDMI 2.1, VIR, ALLM, HGIG, FreeSync까지 지금 기준으로 봐도 기본기가 충분합니다. 다만 프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미니 LED 기반 QLED TV는 아닙니다. 그 대신 가격이 많이 내려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프레임 TV는 최고 화질만 보고 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액자 디자인과 아트 모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구형 제품의 할인폭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니 LED까지는 필요 없고 75인치 대형 더 프레임을 최대한 싸게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가 이 제품을 고른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요? 작은 화면이 필요하다? 삼성 일반 더 프레임. 75인치 이상이 필요하다? 삼성. 가격보다 화질과 디자인 모두 챙긴다? 2026년 더 프레임 프로. 75인치에서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찾는다? 2025년 더 프레임 프로. 75인치를 최대한 싸게 산다?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는 조건으로 구형 일반 더 프레임, 그리고 65인치면 충분하고 게임보다 인테리어와 아트 기능이 중요하고 LG TV를 선호한다? 이 경우에는 LG 갤러리 TV도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레임 TV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일반 네오 QLED나 OLED 같은 제품에서 더 높은 순수 화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TV를 켰을 때 가장 좋은 화질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프레임 TV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TV를 하루에 몇 시간만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실 인테리어의 일부로 활용하고 싶다? 그렇다면 75인치, 85인치짜리 검은 화면이 거실 한가운데 있는 게 싫다? 신혼집, 리모델링한 거실, 카페, 사무실처럼 공간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반 TV에서 얻기 어려운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프레임 TV 하면 사실상 삼성 더 프레임이 대표적인 선택지였는데요. 2026년 LG가 갤러리 TV로 돌아오면서 국내에서도 두 브랜드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화면 크기 선택, 라인업, 고주사율 게임, 상위 화질까지 생각하면 삼성, 65인치 한정으로 미니 LED 화질과 갤러리 플러스의 새로운 사용 경험을 원한다면 LG.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TV를 안 볼 때 명화나 가족 사진을 띄워놓기 위해서 일반 TV보다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삼성 더 프레임과 LG 갤러리 TV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모델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해당 링크로 구입 시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쇼핑 커넥트, 에드픽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돼서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